중요하다. 자기 공명 혈관 촬영, 즉 MRA 검사를 받으면 3mm 이하의 아주 작은 뇌동맥 혹도 찾아낼 수 있다. 또 혈관 조영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뇌동맥류는 정기 검진만 받는다면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가 마치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조기 진단을 위한 그런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요즘엔 MRA 또는 3차원 CT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 전에 불과 한 3, 4mm만 돼도 크기가 3, 4mm 되는 밀리미터만 되는 동맥류도 발견이 가능하거든요. 뇌동맥류는 크기와 발생 부위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것은 외과적 수술인 결찰술이다. 클립으로 뇌동맥 혹을 묶어 혈액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이다.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뇌혈관 혹을 백금 코일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직접 두개골을 열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환자들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동맥류가 비교적 크면 클수록 수술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코일을 하게 되면 그럴 때 다시 또 후에 가서 자꾸 동맥류에 다시 피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재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수록 수술이 유리하고, 그러나 이 환자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든지 연세가 많다든지 또는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있는 거, 그거는 이 코일 색전술이 훨씬 안전하죠. 뇌동맥류는 비파열 상태에서 미리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순애 씨. 뇌졸중이 걱정돼 받은 뇌검진에서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남편하고 같이 둘 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와서 했더니 검사를 이제 MRI와 MRA 두 개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남편은 아무 이상 없는데 제가 꽈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 딱 있으니까 제가 그때 너무너무 좀 황당하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이거 검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RA 검사 결과 2mm 정도의 작은 혹이 발견된 것이다. 수술을 결정한 것은 파열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분이 가지신 동맥류는 크기는 한 2mm 조금 넘을 정도로 작았는데 그 모양이 조금 균질하지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높다고 판단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크기. 박순애 씨는 혈관 내 수술을 받기로 했다. 먼저 다리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뇌혈관까지 삽입한다. 혹이 발생한 혈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 후 관을 통해 부풀어오른 동맥 혹에 백금 코일을 채운다. 이렇게 백금 코일로 혹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혈액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뇌동맥류는 그대로 죽게 돼 파열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수술은 30분 만에 끝이 났다. 코일 색전술은 두개골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수술이 끝난 지 3시간 후 박순애 씨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한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지금은 너무너무 가볍고 하나도 그냥 그래, 친구들이 왔었는데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식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수술 안 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는 게 나 너무 놀랄 정도예요. 수술 일주일 후 박순애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댄스 스포츠 학원이었다. 남편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빠른 회복에 박 씨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정말 수술한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 몸의 컨디션이 괜찮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남편도 맨날 물어보죠. 어떠냐고. 그러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불과 수술 일주일 만에 마음껏 춤을 출 수 있게 된 박순애 씨.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지만 미리만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그래서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50세 이후 정기적으로 뇌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정기 검진을 해서 동맥류 여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한 45세, 여자는 이제 50세경에 이제 폐경기 들어가고 나서 꼭 뇌혈관 검진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재생력이 아주 뛰어난 장기입니다. 간은 최대 70%를 잘라내더라도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형태와 기능이 모두 복원되는 아주 강력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간 이식이 가능한 것이죠. 간 이식은 간암을 포함해서 간경화가 합병된 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오늘은 간이식 수술 1272번, 수술 성공률 95%로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이순규 박사의 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인 간 이식의 조건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간 이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이식은 진행된 말기 간 경화 또는 간 경변증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즉, 간 이식 수술은 말기 간 경변증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이자 희망입니다. 따라서 만성 간염이 간 경화로 진행되면 어떠한 증세와 징후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간 이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의 CT 영상에서 정상간은 삼각형의 모양으로 우측 상복부를 꽉 채우고 있고 표면이 매끄럽고 비장한 간의 크기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비장에서 빠져나가는 혈류는 간으로 흘러들어간 다음 심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 경화가 진행되면 간이 굳고 쭈그러들어서 간을 통과해야 할 혈류가 저항을 받아 비장의 피는 빠지지 못하여 비장은 팽창되고 궁여지책으로 비장의 혈류와 문맥혈이 빠져나가야 될 식도정맥류가 새롭게 형성되게 됩니다. 식도정맥류가 파열되면 위장간의 출혈이 있게 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화조인 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식도정맥류로 빠져나가는 문맥혈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간성 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 경화가 있는 환자에서의 CT 영상은 간이 위축되고 비장의 크기가 간보다 더 큰 기이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간 주위로 복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다량의 복수로 복부가 팽만된 이 정도의 불치성 말기 간 경화 단계가 되면 서둘러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간 이식 수술은 병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술 위험률이 5% 내지 20% 사이이고 이식 후의 5년 생존율은 65%에서 85% 정도입니다. 또 이식을 받은 후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간 경화의 합병증으로는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복수 및 세균성 복막염 등이 있고 일단 이들 합병증이 발생하면 예후가 불량하여 적절한 내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생존율은 20% 내지 40% 이하입니다. 간 기능이 여유롭지 못하거나 다발성으로 간암이 발생하여 절제가 불가능한 간암이 생겼을 때에는 간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암에 대한 간이식 수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간암을 포함하여 간 경화가 합병된 간 전체를 떼어내고 새로운